안녕하십니까. 네. 물건 총론할 차례입니다. 문제집은 108페이지, 요약집은 56페이지입니다. 자, 물건은 총론 강론 합쳐서 14문제 나온다고 그랬고요. 반만 맞자 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총론에서는 한 3-4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물건의 기초, 물건 일반론이라고 보통 부르죠. 물건의 기초 부분과 물건의 변동, 두 파트가 있죠. 변동에서 이제 주로 나오죠. 기초 부분에서는 나올 만한 게 한 4가지 정도죠. 물건의 객체인 물건과 관련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 다음 중 물건의 객체 또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럼 요게 나옵니다. 물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물건의 종류와 관련된 185종 물건 법정주의. 요 주문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장마가 끝나서 무지하게 덥죠? 아, 오기 너무 싫어. 햇빛인데 나가기가 싫어. 아, 예? 야, 끔찍해. 너무 햇볕만 봐도 막 끔찍해. 그래도 우리는 공부해야 되죠, 그죠? 며칠 남았죠? 95일 남았죠? 후딱 지나가죠. 물건 법정주의 185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2가지. 물건의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특히 물권적 청구권 뭐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강론에 가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204조 점유회수 청구권 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요놈하고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 하고 결합시켜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걸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 문제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의 변동은 물건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물건의 변동이란 물건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유형.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이 있는데 그게 각각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뉜다.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매매 등 동산 물권 변동에 의한 취득, 변경, 소멸. 상속이나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동산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죠.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의 유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한 게 186조고 법률 규정에 한 187조죠.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등기가 나오죠. 등기. 등기와 관련된 7가지 테마. 이중보존 등기, 중복 등기라 하죠.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특히 이 놈은 186조에 의하면
등기를 해야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를 안 하고 있어. 점유만 하고 있어. 요 놈이 요 중간생략등기의 중간자, 중간생략등기 미등기 전매행의 중간매수인, 그놈의 지위로도 출제가 됩니다.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마지막에 본등기의 효력이라고 추정력이 나오죠. 총 7가지 테마, 요거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법적 지위, 이것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럴 때 5개 지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일단 7개 테마 정리하셔야 돼요. 하기 전에 원칙이 있죠. 물권 변동의 원칙, 공시의 원칙, 공실의 원칙, 그 다음에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의 관계. 요거 개념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 여기 하나 따로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서 소멸 사유 191조 혼, 동. 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인 191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권 총론의 내용 전부예요. 동사 물권 변동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정도 내용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약집 56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의본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객체가 물건이라 그랬고요. 양가를 보는 물건의 개념 중에서 특히 부동산은 뭘 말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그 중에 별표, 건물은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 건물 이외의 정착물, 예컨대 수목 같은 것들은 토지의 일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일물을 정하는 표준 먼저 생각해야 되죠. 토지, 필단위, 건물, 동단위.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 또는 일동건물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나 일필토지의 보존 등기, 일동건물의 보존 등기의 일부를 말소, 이런 거 허용되지 않고요. 판례도 하나 있죠. 지적법, 현재 공간정보법에 의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다. 지적도상으로는 일필지 토지인데 등기부가 2개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 등기는 무효다. 이때 분필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교 분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판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일물일권제 예외, 이게 핵심이죠. 그 중에 기업, 일필토지 일부 박스 안에 있는 거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죠. 먼저 토지 자체 일부의 용익물권, 즉 지상지역 전세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양가로 1번 수목 20단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 가능하죠.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되면 소유권 및 저당권이 가능하고요. 양가로 2번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에나 미분류 과실은 이름표를 붙이는 명인 방법 등을 통해서 소유권은 가능하나 저당권은 안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이 농작물을 미수확 상태에서 양수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니은 일동건물 일부에 용익물권 가능하죠? 그 중에 전세권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 인정되는 경우 돼지 100마리 생각하자 그랬죠? 그게 집합물이라고 했죠. 니은 경제적 독립성을 가진 집합물은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외워서 공시방법이란 특정할 수 있다면 이란 뜻이고요. 어떻게 특정하는가? 장소, 종류, 수량 지정, 양돈장, 돼지 100마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해서 하나의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고 그 다음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물권의 객체는 특정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이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집합물 위에 양도 담보권이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한 개의 물건에 수 개의 물권이 인정되는 건 저당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물일권주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라고 185조가 있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반가로 2번, 이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한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들어내면 무효고,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하면 무효고, 그 중에 그 내용강제 이해가 하나 있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세 가지를 핵심적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물을 양도하면서 사용수익 처분 권능만을 양도,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건 괜찮아요. 제한 물권 설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양도, 그걸 대외적으로 포기라고 말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포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수익 권능만 팔아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건 허용할 수 없다. 그때 관습법은 대법원에 인정하는 게 몇 개 있고요. 주의를 기억해야 되죠. 인정되지 않는 거, 물권 아닌 거, 원천권,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의 효력 중에서 우선적 효력은 두 개의 물권이 충돌하거나 그럴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 중에 동종료 물권끼리 충돌하게 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등기를 먼저 하거나 점유를 먼저 한 자가 우선한다. 그러나 예외 두 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하고, 두 번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은 절대적 권리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 단가를 1번.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예컨대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거나 주택 임차인이 인도 및 주인 등록을 했거나 그러면 물권보다 우선할 수가 있고, 2번. 성립 선우를 따질 필요 없이 채권이 일반 채권자가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자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들이 있더라.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2개. 그게 우리 시험법에 있는 거죠. 각각 주택임대처분법이나 저당권 가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 이외의 방해를 당하거나 또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 그 다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을 청구한 그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유형이 3개가 있고 각각 점유권과 소유권의 한 세트씩 규정이 되어 있으며, 양가로 1번,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런데 두 가지 조심하자.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하고 질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 다만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준다. 결과적으로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하더라도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한테 반환하라 라고 할 수는 없다. 점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하라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 중에 반환 청구권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저당권으로 가면요, 저당 목적물이 분리 반출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래 장소로의 원상복구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3번은 나중에 점유권 가서 볼 거죠. 208조 1항과 2항.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청구권이고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따라서 소송도 다르다.
그래서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점유에서는 본권하는가 하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죠. 성질, 물권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물권의 성질이 있는데 자, 물권의 성질이 뭐냐? 1번,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물권적 청구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갑이 땅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더라. 토지 소유권에. 따라서 갑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철거 청구권이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그다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즉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그 정도. 행사요건. 자,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자연적 재해인 불가항력적으로 물권이 침해됐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즉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으나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그리고 물권자에게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물권적 청구권 이외에 플러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관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있는데 일단 대원칙이 청구권자가 현재 물권자예요. 상대방은 현재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먼저 현재 물권자와 관련해서는 요거 기억해야 되죠.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못 넘겨줬다. 건물을 이렇게 팔았으나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을이가 아직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그럼 을은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따라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상대방과 관해서는 현재 점유자라 그랬죠. 자, 이거와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형태를 대비하자 말이죠.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 상태에서 땅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병이 물권적 초권 행사해야 되고 갑은 물권적 초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와 건물을 임대한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사례 형태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임대한 경우 사람 바꾸죠. 이렇게. 자, 먼저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일단 건물은 을소유라고 그랬죠. 건물을 신축한 자가 을이기 때문에 건물은 을소유에 따라서 일단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죠?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토지 소유자 갑은 병한테 안 넘겨졌다는 전제에서 넘겨주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지워야 되겠다. 토지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정확하게 팔았다. 그런데 아직 등기는 못 넘겨줬다. 그럼 정은 건물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갑은 정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정은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을 철거할 지위는 있다. 기억하셔야 되죠? 정은 건물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건물을 철거할 지위는 갖고 있으니까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병에게 임대를 했다. 무에게. 무는 임차례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갑은 무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3개. 갑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하고, 건물을 양수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자, 그래서 건물 소유권은 없는 자를 상대로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퇴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3가지는 꼭 상대방과 관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권리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건은 말씀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계약에 기한 청구권과의 관계. 우리 상식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반환 조건이 2개가 있다.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과 물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2가지 반환 청구권이 있고,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이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물권적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과 물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2개가 병존하게 된다. 그리고 판례.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고 변제가 되었을 때 현 소유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반면에 전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전 소유자의 말소 청구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이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가 된 후에 변제가 되었을 때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질을 구별하자.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확인해 두시면 돼요. 특히 갑은 뭐가 되죠?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들 전 소유자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도 나오죠, 갑이. 그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마지막에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물권의 기초 아래서는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지만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도 있어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 즉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객체할 수 있고 질권도 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질권과 권리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에 관한 질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려. 자, 2번.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권법 정지에 반한다 그랬죠. 내용 강제. 2번도 틀렸고. 3번. 건물 양수리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할 수가 없으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즉 사실상 소유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틀렸고. 4번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자, 5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수호 봉사를 위하여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에 의해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죠. 분묘 귀지권이라고 부르죠. 옳은 질문이죠. 1번 일동 건물 일부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구분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 2번 일필토지 일부의 저당권 등기는 불가하다. 저당권 성립할 수 없다. 3번 등기된 임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일단 저당권의 객체 안 돼.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 안 돼. 5번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될 수 있다면이라고 되어 있죠. 종류, 장소,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 돼지, A양둔장 100마리. 요게 특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도담보권 등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4번. 자, 2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포기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요. 2. 일필토지 일부 분필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일필토지 일부도 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번. 일동건물 일부에도 저당권 성립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지역권 빼야 되죠.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조문 확인해 보셔야 되죠. 292조 2항.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의 부종성이죠. 즉 지역권을 분리하여 요역지는 그대로 둔 채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 두 개. 권리, 지상권, 전세권. 5번. 농작물은 무단 경작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죠. 5번이 옳은지만. 한번 물건이 아닌 거 몽땅 골라라. 일단 미음의 온천권 보이죠? 이응의 사조통일권 보이죠? 두 개네요. 그죠? 몇 개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광업권, 어업권은요, 보통 준물권이라고 해서요, 물권하고 유사하게 독점성이 인정이 됩니다. 준물권이라고 보통 부르죠. 물권으로 봅니다. 우선적 효력, 대표 유형, 권리상환의 우선적 효력. 1. 어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상권은 매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매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경매로 인한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단순히 매매를 했을 때는요, 이거 소멸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소멸 안 해요. 경매로 인한 매각일 때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전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아,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라고 돼 있군요. 아, 그럼 안 돼요.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가 바로 요거죠. 경매로 인한 매각이죠. 그러면 전부 소멸. 이렇게 되겠죠? 앞에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게 뭐예요? 경매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전부 소멸한다.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최선순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지요. 다만 어떨 때 소멸하죠?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확실해요? (112페이지) 요약집 112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1번 112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1번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첫 번째 칸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죠? 그거.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했으므로 전세권을 소멸한다. 3번 저당권은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으며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게 되고요. 4번은
가압류가 돼 있고 저당권이 등기됐어요. 이 가압류권자는요,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인데 목적물을 경매를 넣으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혹시라도 패소할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숨겨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를 건단 말이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 채권자보다는 담보물권자가 우선하지만 일반 채권자 중에서 가압류한 사람이 있다. 그럼 등기부에 가압류권자로 등기가 됐죠. 이 두 사람은 우열을 구별하지 않아요. 선후를 따지질 않아요. 따라서 가압류가 먼저 등기했다, 가압류가 우선한다, 아닙니다. 저당권이 먼저 돼 있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아닙니다. 배당 순위는 평등해요.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저당권자보다 또는 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럼 X. 틀린 집입니다. 평등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흡수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만 생각해 두세요.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5번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을 구비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하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아, 이렇게 안 넘어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거야 도대체. 193페이지 요약지. 하단에 보면 8번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가로 열고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요건이 바로 이거죠.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집은 친구 4번. 자, 문제집 112페이지 4번 1.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경매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을 소멸한다. 맞죠? 2번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 물권보다 우선하지 못하지만 가등기를 갖춘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죠. 그럴 때는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죠. 4번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고요.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돼 있죠.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저당권자라든가 다른 권리자와 선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X. 5번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에게 과실이 없어요. 자, 물권 실현을 방해하는 자에게 과실이 없다. 무슨 뜻이죠? 불가항력적 방해. 그래도 물권적 채권 인정 되지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권 청구는. 2번 옳은 지문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물권적 채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4번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채권 플러스 손해배상 채권이 병존한다 그랬고요. 5번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마치 물권처럼 취급을 하죠. 그래서 임차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따위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학자들이 하나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5번 지문은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임차권이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반환 청구권은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5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 2, 3, 4 정도. 6번에 1번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운명을 같이 하니까 분리양도 할 수 없고요. 2번 지역권과 저작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 그랬고요. 3번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내 건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물권적입니다.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등기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건물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아까 이거 건물을 샀으나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5번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적으로 항상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4번이 틀렸고요. 7번에 1번 또 틀렸죠.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의 방해자의 고의과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번 방해 염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방해 예방과 함께가 아니라 방해 예방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 과함각이 아닙니다. 과함께가.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 3번 이런 거 없죠. 1년 내 이런 거 없어요. 1년 내 행사라는 건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소유물 반환은 방해 제거 청구권은 1년 내 하라는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4번 기망을 당해서 인도했죠. 침탈 아니죠.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해야 되는데 기망을 당해서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번이 답이겠네요. 토지 매도인은 등기 없이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벽으로 순차 매각이 됐어요. 인도를 받아 점유했고 점유를 넘겨줬어요. 근데 등기는 아직 갑에게 남아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갑이 소유자죠. 이때 갑은 을이나 병에 대한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설령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즉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직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만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다.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들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5번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8번에 1번과 2번은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 에서 방해가 뭐냐? 두 종류가 있는데 방해 원인과 방해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방해 원인만을 말한다. 방해의 결과는 아니다. 이거는 손해다. 이거는 손해. 이건 손해다. 손해. 그래서 갑수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있더라. 이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매립하는 행위 이게 방해 원인.
요거는 이미 침해가 완료된 침해의 결과. 따라서 갑은 이 방해 원인 제거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방해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뭘로 가라?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2번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하고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2번 방해 제거 비용, 예방 비용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물권적 청구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입니다. 방해 예방 비용, 방해 제거 비용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4번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행불능이란 손해배상 청구한다. 뭔 개소리야 이런 거. 뭔 이행불능.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저 의무자에서 소유권을 이미 상실했다면 더 이상 소유권이 없는데 뭔 이행불능.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권 따위는 없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케 하는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없어요. 이 5번 지문은 몰라도 되는 지문입니다. 굳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될 의무자가 있어서 내 건데 요 사람이 소유권 말소 등기 의무자야. 근데 요 놈이 예를 들어서 우리 허위 표시해내고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어 버리면 끝이죠. 그죠? 이때 이 말소 등기 의무가 채무냔 말이에요. 채무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지. 예?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각과 을 사이에 가장 매매를 했어요. 등기 넘어갔어요. 무효잖아요. 말소해야 되죠. 얘가 말소 등기 의무자예요.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놈이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얘는 등기를 되돌려받지 못하죠. 이게 이행불능이냐? 아니지. 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행불능이란 채무 불이행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아시죠? 그거 물어본 거야. 그거 물어본 거야. 아 미치겠어. 이런 걸 왜 내나 몰라. 아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인지 390조 채무불이행을 일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그걸 구별하라고 지문을 내고 앉아있어. 공인중개사한테 그런 것까지 구별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환장한다니까 아주. 이거 판례 나오니까 판례 또 더 나. 환장 돌아버리겠어. 을이 말소 등기해야 되는 건 채무가 아니에요. 계약상 채무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지. 무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소유자 갑이 말소 등기자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얘가 이렇게 선의병에 팔아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을의 말소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거냐? 뭔 이행불능? 불법행위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불법행위.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말이죠. 그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에이 거지 같아. 어른과 4번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9번 1. 갑의 토지를 을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다면 물권적 처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는 없다 그랬죠. 2번 명의신탁이라고 돼 있죠. 명의신탁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해놓은 거죠. 물권적 처권 행사 못합니다. 직접 안 됩니다. 3번 토지 소유자는 자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한 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폐거 청구할 수 있지만 철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4번 간접점유자 임대인, 직접점유자 임차인. 임차인의 점유가 침탈당했어. 그럼 임대인도 점유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되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10번 1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하던 중 갑이 소유권을 병에 양도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을 것이고 2번 갑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건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비닐하우스를 병이 매수했어. 갑은 병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거 건물도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어야지. 비닐하우스는 안 되는데요. 불쌍한데 그러지 말고. 건물도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그죠? 3번 갑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축하는 병에게 임대. 병은 임차인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해야죠. 4번 을이 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갑의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 병이 자전거를 절취, 을이 점유를 침탈. 을은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없다. 4번이 틀렸죠. 5번 갑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다 그 다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뭔 개소리.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드디어 11번 나왔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1번 을은 갑은 을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이 갑의 권리는 토지 소유권이라고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3번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4번 병이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갑은 병에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을이 대항력이 있는데요? 건물 자체가 무단 건물인데 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5번 정이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인도받아서라 등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하지만 철거권은 있다.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는 자 아직 소유권 없다 하더라도 부지 점유도 이전받은 거다라는 게 최근 판례예요.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틀린 5번. 12번 을이 갑소유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후 건물을 지었다. 무단 건물 지은 거예요. 갑소유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거하고 똑같아요.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넘겨갔다 무효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야. 을이 건물을 지었다 무단 건물이에요. 무단 건물이야. 그리고 을이 건물도 팔고 땅도 팔았다. 건물도 등기 넘겼다 무효예요. 땅 등기는 뭐 결국 아까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팔았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은 위조해서 등기를 아무리 넘겨줬다 하더라도 다 무효예요. 자, 그래서 첫째,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또 병을 상대로 뭐도 할 수 있어요.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을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얘가 건물을 팔았으니까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예요. 1번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토지 소유권을 시간다. 뭔 개소리.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돼. 2번 병은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 뭔 개소리. 건물 등기 안 했어야지. 3번 병이 아직 건물 소유자는 아니야. 맞아. 하지만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4번 병은 건물 부지 점유자로 인정된다. 갑은 정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랬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을이 여전히 점유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건물을 양수하여 등기하지 않고 점유만 인정받은 사람은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을 때 토지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가 최근 판례예요. 결국 병이 건물 점유, 부지 점유.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같다. 4번이 됩니다. 5번 갑을 병원 상대로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진정, 명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 확인하시는 거. 됐지요? 네, 물건 변동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물건 변동이.